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립평화구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머리 땅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머리 땅을 세계적인 중립평화기구를 하면서 우리의 민족 통일이 전 세계 평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엄청난 우리가 대장정의 꿈을 꾸면서 지금 나가고, 이런 것을 지금의 양당 정치가 너무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조국의 영원한 5만 년 대계를 세우려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잠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것을 자꾸 몇 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통일정부가 있는 간도 연해주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민족과 1만 년 동안 내려온 천부경 수련법 거망입니다. 이거 세계 NGO 대회에서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0년 동안 쭉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방 영토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 600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 파산의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민족회의가 갖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 이제 ICJ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평화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을 붕괴치지 말면서 북한을 상호 인정하면서 삼태국 통일정부가 삼태국을 할 수 있는 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은 우리한테 흡수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다 세계 4대가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분할 가상 신호를 다 이미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저희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가 간도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의 보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간도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를 우리가 이제 다 답사를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통일정부의 조직도 다 정통령부터 국무령부터 각 부장관이 조직 캐비넷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최고의 기술연구소가 우리하고 맺어왔고, 민족회의에 엄청난 첨단 현대 기술들이 다 우리가 접촉을 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한동력을 준다고 그러니까 북에서 신의주 개발권을 준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신의주 개발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주에 이제 국제 구름도시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방북을 해서 이런 것을 다 답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의주 개발한 거고, 이제 그리고 그린랜드가 우리나라보다 땅은 10배고 자원은 100배인데 인구는 1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덴마크의 식민지인데 그분들이 고조선 보고요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년에 7천억 원이 적자나는데 그것만 해소해주면 우리 한민족 영광을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이 1년에 600조인데 7천억 원은 60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내려고, 그래서 그린랜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린랜드를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엄청나게 이렇게 1만 킬로 이상 절약을 하면서 했습니다. 여기 그린랜드 대통령입니다. 가운데 맨 오른쪽가 저거 그린랜드 대통령하고 그런 약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민족회의와 우리의 꿈, 희망, 통일조국의 미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군주의 관련 검자 민족회의 김영기 총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또 설명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정강 정책 설명을 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분 이내로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실 권추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드릴 말씀은 사실 뭐 이 내용을 한 3시간 정도 해도 될까 말까 할 내용을 10분 안에 하라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축약해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평화 철학이라는 게 나오죠. 평화 철학 가로 열고 당군주의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평화 철학과 이 박정희 경제학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로 열고 공생주의라고 나오죠. 예. 저 평화 철학과 박정희 경제학은 사실 제가 우리 국민통합과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죠. 본보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비밀을 터내는데 제가 3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평화 철학이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정책이죠.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모든 그 정당들은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 정당의 그 어떤 이 뭐라 그러죠? 갈라치기라 그러나요? 네. 사실 갈라치기라는 개념을 박근정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먼저 2년 전에 어떤 언론에서 방송을 할 때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치기라는 이 정당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갈라치기 정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사유 자체가 이분법적인 그런 분파성을 갖는 나누는 너와 나로 나누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도 그랬어요. 종교도 내 종교, 너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뭐 불교, 유교 여러 뭐 종교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사회주의 기획경제,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도 그래요.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사회주의는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면서 권위주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자체가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갈라치기 하는 사유의 방식 이분법적 사고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 체계가 나왔어요. 정말 역사적인 문제죠, 이건. 학문적 이론 체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학문적 이론 체계가 나오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사유를 종교적 사유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분별심을 갖지 않고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지만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리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진주에서 지리산을 보면 북쪽에 보여요. 근데 서울에서 남쪽에 보면 지리산을 보면 남쪽에 보여요. 근데 서울산을 보고 왜 남쪽으로 보이냐고 진주산을 보고 왜 북쪽에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위치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5만 년입니다. 5만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 이 계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되는지, 정치만 아니에요. 종교도 경제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그냥 마라톤 하듯이 달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급히 제가 만든 내용인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놀라게도 우리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태양이 뜨고 그죠? 오후를 지나서 황혼을 맞이하면서 밤을 맞이하듯이요. 그리고 1년도 24절기가 있듯이 이 우리 역사가요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절기를 어떤 법칙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시간의 법칙이 나오죠. 그죠? 이 한반도의 역사의 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1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주기를 가지고 어떤 봄, 여름, 가을처럼요, 절기처럼 가로로 40년 안에 벌어지는 법칙이 있고 세로로 종적으로 벌어지는 40년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거죠. 5년 준비를 거쳐가지고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딱 40년 맞죠. 근데 또 해방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뭘 하냐면은 6.25 전쟁이 터져요. 이 6.25 전쟁이 다시 끝나고 나서 올해 1985년도에 6.29 선언이 되었어야 되는데 2년 까먹었죠. 까먹은 것 때문에 하늘에 승리의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년부터 그럼 40년이면 언제죠? 2025년? 2025년이 우리나라의 하늘이 준비한 승리세의 통일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 안에 통일을 안 하면 큰일이 일어나요. 대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25년이 언제죠? 내년이죠? 네. 근데 아까 2년 까먹었다 그랬죠? 까먹었기 때문에 2007년이었어요. 2007년이었는데 1년을 앞당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면서 1년을 앞당겼죠. 엄청 서러운 희생 속에서 그러나 그게 우리의 통일을 1년이나 앞당겨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뒤에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4년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이 몇 년 남았죠? 2년 약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뭐 오늘이 2월이니까 2026년 10월 달이라면 2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2년 9개월 동안 우리는 독일하고 달라서 흡수 독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가입 행태지만 큰 틀에서 보면 흡수거든요. 우리는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도 이 비밀을 전 세계의 최고의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예언서를 썼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하거든요. 여튼 이게 시간의 공식인데 그 2026년 통일을 앞두고 원래는 지난 대선 때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역사는 또 흘러갔어요. 흘러가다 보니까 북한을 향해서 막 강대강이라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막 대결 국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대결 국면이 우리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한 거예요. 왜? 북을 자극시켰어요. 지금 북은요 대사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라 그러죠? 팽정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그동안에 관계했던 통일 단체들하고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단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죠? 이제 소위 중도발이 아니라 대대적인 도발은 전쟁이죠. 전면전 벌어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나오고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발이 일어날 거라는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선포를 할 거다. 근데 이상하게 딱 연말에 저는 이 마치면서요 대대적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이 총선이 갖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여기 2024년도 4월 10일 날 벌어지는 이 총선은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제가 통일사변이라고 해요. 통일사변. 근데 이게 무력전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전에 6.25 사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 이상이 그죠? 희생했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40년 전에 뭘 했죠? 일제식민지로 들어갔을 때 우리 전쟁군주제 그죠? 조선 왕조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대사변이었죠. 사실은 그걸 보고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 그 다음에 6.25 사변도 사실은 개벽이죠. 그처럼 우리 남북 통일은 뭘까요? 이것도 개벽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치에 어떤 가치관이나 정책을 어떤 걸 제시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말 선투를 떠올리시면 돼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개벽입니다. 그처럼 이번 총선은요 이 나라에 개벽에 운이 오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어떤 이념 정당에 안주하면서 서로 또 갈라치기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현직 두 대표가 기득권 정당의 두 대표가 탈퇴하면서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제3지대 만드는 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역사상 해방 이후에 우리 정치사 속에 이런 변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파산이 될 텐데 근데 파산이 확실하게 파산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제3지대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조간도식이에요.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생당이 줄여서 공생당이라고 합니다. 이 공생당이 그 제시 못하는 제3지대의 새 가치관과 정책까지를 제시할 거라는 거죠.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오늘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요. 공간의 법칙입니다. 아까 시간의 법칙이었고요. 공간의 법칙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남북 통일과 앞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중심국이 되느냐에 대한 비밀이 역사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5.18 그 다음에 태극기와 촛불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떤 전체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요. 이게 큰 것부터 해체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까지도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 건데 그러면 저거는 조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통합시키는 건데 개인에서부터 개인의 가치관부터 세계에서 결국 세계까지 나가야 되는 이 비밀의 구도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보면요 정말 정확하게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달리겠습니다. 공생홍익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그냥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네 그런.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참고하십시오. 여기 이거 하나 설명하고 다른 것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치관 정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까 세 가치관 정립이 바로 이 문제죠. 우리는 좌파나 우파 또는 보수나 진보를 사실은 단어로 아우르는 중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극자와 극우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양비론적 중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표현한 것 같은데 그 개념도 안 됩니다. 양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하론, 중첩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도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을 쓴 거죠. 여기에 양비론이 아니라 양비론이라 해서 이거 새로운 개념 만든 거죠. 신조어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이견이 다른 생각이 뭐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하기는 그러고요. 행사 마치고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충분한 답변하겠습니다. 이 양비론은 양쪽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두 자식이 싸우는 걸 보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다스리고 포용하는 개념이고 스승이 제자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이 양미론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이 양미론이 앞으로 인류 역사상 모든 이데올로기를 정설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갈라치기 한다는 거죠. 이공주의 사고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은 이 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박정희 경제학 소위 박정희 경제정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기 창조론과 진화론이 나오죠. 이 창조론 진화론은요 결국 무신론으로까지 전개됩니다. 이걸 필두로 그냥 우파, 좌파, 보수, 진보가 다 만들어져요. 그죠? 유물 변증법이잖아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그 자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물 변증법입니다. 유물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을 중심에 두고 여하튼 그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갈라치기 체제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개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진영 논리에 결국 갈라치기로서 좌파, 우파, 정당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사유의 비밀이 바로 이건데, 여기 나오죠, 여러분? 평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계획경제, 시장경제, 권위주의,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린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으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그 세모, 네모, 세모, 역삼각형, 정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중파라 제가 새로운 개념 만들었어요. 중파라는 개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으로 그리고 아까 철학은 창조와 진화론을 합한 창조적 성장 이론을 통해서 모든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5대 정책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공룡화 개념이 나오죠. 공룡화 개념 50% 공룡화 개념 이거는 아마 자료에 나올 겁니다. 50% 공룡합니다. 이게 공개념이에요. 좌파 쪽에서 선거 때만 되면은 토지 공개념 들어보셨죠? 공개념 얘기하는데 이 공개념은 100%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종북 주제를 몰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거만 해놔놓고 다 무너졌어요. 실효성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공정화의 비율이 50%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50%라는 게 사실은 50%를 그 공개적으로 하면은
민주화 개념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50% 사유를 한다는 것은 내 노력한 거에 대해서 50%는 주겠다. 그 50%는 이 50%의 에너지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한 자를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까요? 아니 이게 중요해요. 아니, 마무리 1분 할게요. 뭐라고요? 네, 마무리예요 지금. 마무리가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갓난애가 엄마한테 젖을 먹는데 여러분 갓난애한테 선물로 받고 젖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그냥 줘요. 그냥 주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장 경제가 갖는 한계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계획 경제나 사회주의가 갖는 경제의 한계는 뭔지 압니까? 능력자에게도 경쟁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바로 50% 공정과 50% 민영화를 할 때 비로소 엄청 새로운 협력이 일어나는데 이 정책을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좌성희 이사장님이라고 서울대학 UCLA까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박사님 한국의 최고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박정희 공생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박정희 공존 뭡니까 동반 성장 경제학. 근데 이분이 박정희 경제를 어떻게 평을 하냐면은 이거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갈라치기의 이데올로기 경제학이 아니라 이걸 조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엄청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쓰면서 제한테 그 책을 주길래 제가 그 책을 보고 다음번에 이거는 공생경제학이네요. 제가 준비한 공생경제학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엄청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30초만 하면 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부가 없습니다.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나라에 왜 경제부가 없습니까? 경제부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리고 경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의 가치야 이야기했죠. 좌우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1년에요 300조가 생산이 저기 뭡니까? 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동서를 통합하고 남북을 통일할 수 있고 좌우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서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야동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토지, 주택,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대중교통, 생산, 유통까지 나오죠. 이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50% 공정화로 들어가면요. 이 나라는 대개혁이 벌어져요.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보다도요 10%나 더 높은 기가처럼 복지제도가 만들어져요. 그 북유럽의 예산 뭡니까? 복지를 예산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아니에요. 제도를 가지고 영원히 복지가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인데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한 거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히 오시는 분들요 축복받으실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실 분들. 왜? 이 내용이 세계 평화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이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의 중심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한글 세계화 본부의 김시의도 총재님 오셨지만 이제 우리 한글이요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 우리 제도적 시스템이 이 나라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이번 총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보이신 여러분이 그냥 작은 어떤 무리인 것 같지만 제가 3단계 계획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블루오션 정책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2단계, 3단계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블루오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정책을 연구하셨는데 또 3시간 특강을 해도 아마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10분만 해라 그러니까 열정으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책 설명을 해주신 권수호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4시까지 강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대장, 저희가 행사인 만큼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